이번에 통장에 있는 돈 다 넣어보자. 대박이야.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썼지. 이혼이야. 고소할 거야. 내가 뭘 알아? 돈은 남자들이 알아서 굴려야지. 현관앞. 며느리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혼 자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 통장 잔액 52만 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코인 모르면 바보지. 여자는 몰라도 돼. 노트북 화면. 엄마, 더 넣어. 몰래? 그래야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70% 넣었어. 내 지분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동의 없이 공동자금 사용은 배임. 증거 충분하고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이 태운 돈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게. 오늘 결혼자금 몰래 날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법으로 날려버린 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금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이수영은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집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삼겹살, 야채, 된장, 두부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12층에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3호였습니다. 수영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백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좀 모아봤자 내가 뭘 알아? 남자들이 알아서 굴려야지. 크게 들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튕겼습니다. 수영은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최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수영이가 알면 어떡해? 뭘 알아? 그 애가 뭘 안다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여자들은 돈 관리 못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 말이야. 그거 좀 써도 되지? 엄마, 그건 둘이서 모은 건데. 그래서 내 돈이기도 하잖아. 반은 내 거잖아. 투자해서 불려서 돌려놓으면 되지 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코인이 대박이라며?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맞아, 엄마. 내 친구도 2천 넣어서 5천 만들었대.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빨리 넣어. 알았어. 근데 몰래 해야 해. 수영이는 모르게. 당연하지. 여자한테 말하면 난리치잖아. 둘은 웃었습니다. 수영을 무시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 그건 둘이 결혼 전부터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최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정희도 옆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왔어?
정희는 힐끗 봤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투였습니다. 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배고프니까 빨리 해.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수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때 싱크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익숙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지? 이 통장은 서랍에 보관하는 건데.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잔액 페이지를 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잔액 324만 5천 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이미 서로만 통하는 어떤 비밀이 지나갔습니다. 공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영은 알지 못한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일단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앉았습니다. 수영도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봤습니다. 도연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수영은 참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좌 왜 잔액이? 작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수영을 봤습니다. 아, 그거 투자 좀 했어. 투자? 응. 요즘 코인이 대박이라서 조금 넣어봤어.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5천만 원이 조금이야?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통장 봤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거의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잖아.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옆에서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코인 모르면 바보지. 너야 모를 테지만 이 집안 재테크는 우리가 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영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깔보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 돈도 들어간 건데 왜 상의도 안 하고. 내 돈? 결혼하면 다 같은 돈이지. 남편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야. 여자가 뭘 안다고.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근데 왜 말도 없이. 남자가 돈 벌려고 하는데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되지.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 2배로 만들어줄 테니까. 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 조명은 노랗게 흐리게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전구였습니다. 수영의 얼굴만 유난히 음영이 진 듯했습니다. 어둡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얇은 자만심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공모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인데. 수영아, 나 믿어. 금방 2배로 만들어서 돌려놓을게. 코인은 지금 오르고 있어. 도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한 달? 아니, 2달이면 충분해. 진짜? 응, 진짜. 내 친구들도 다 대박 났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수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 올랐다. 비트코인 10% 올랐어. 도연이 신이 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 봐, 내가 뭘 했어. 오른다니까. 더 넣을까? 정희도 신났습니다. 응, 엄마. 이번엔 확실해. 친구가 내부 정보 알려줬어. 그래. 그럼 얼마나 더 넣을까? 1,000만 원 정도. 어디서 구해? 내 적금 깨면 돼. 그래, 그렇게 해. 둘은 흥분했습니다. 돈을 벌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수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돈도 들어간 건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쓰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그래, 그럼 나갈게. 도연아, 내일 만나자. 네, 엄마.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수영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돈 진짜 괜찮은 거야? 응,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코인은 위험하잖아.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어. 그런 일 없어. 지금은 오르고 있어. 나 믿어. 도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수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상의도 없이 투자했다. 코인에. 위험한 투자인데 시어머니랑 짜고. 불안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2배로 만들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영은 매일 조마조마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코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차트만 봤습니다. 수영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쯤 왔습니다. 올 때마다 도연과 코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수영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정희가 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도연의 대화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때? 수익 났어? 아니, 엄마. 좀 떨어졌어. 얼마나? 한 1,000만 원 정도? 수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1,000만 원? 그럼 지금 얼마 남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뭐, 2,000만 원이나 날렸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시적이야, 엄마. 다시 오를 거야. 언제? 곧. 전문가들이 다 오른다고 했어. 그 전문가들 믿을 수 있어? 응, 걱정 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이는 알아? 아니, 모를 거야. 계속 숨겨야 해. 알면 난리 칠 거야. 알아. 조심할게. 수영은 부엌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00만 원을 날렸다고? 그것도 몰래? 참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래. 셋이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수영은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수영아, 왜 안 먹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배 안 고파?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어서야 갔습니다. 수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여보,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수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그 돈 지금 얼마 남았어? 왜? 궁금해서. 우리 돈이잖아. 도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진짜?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통장 좀 보여줘. 왜? 확인하고 싶어? 나 믿어. 괜찮아. 보여줘. 수영아, 자꾸 그러면 기분 나빠. 나 안 믿는 거야? 도연은 화를 냈습니다. 방어했습니다. 수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어. 시어머니랑 짜고. 우리 돈을 날리고 있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영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영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한국증권사입니다. 최도연 씨 주식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주식 계좌요? 네.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요. 미수금이요? 네. 3,000만 원입니다. 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최도연 씨가 배우자분께 연락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처리할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식까지 미수금 3,000만 원?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코인으로 5,000만 원 날리고 주식으로 3,000만 원 빚까지 총 8,000만 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확인해야 해. 결심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결혼자금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잔액이 52만 원이네요. 네. 52만 원 남아 있습니다. 수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혼자금을 넣어두자고 서로 몇 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없었습니다. 또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52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아니야. 왜 상의도 안 하고.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있어? 네, 어머니. 정이가 거실로 왔습니다. 수영을 봤습니다. 통장을 보고 있는 수영을 봤습니다. 뭐해? 통장 확인하고 있어요. 아, 그거. 정이는 태연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돈 다 없어졌어요. 알아. 알아요? 응. 투자했잖아. 그것도 몰래요? 제 동의도 없이요? 동의? 그런 거 필요 없어. 부부잖아.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휴, 좀 날아가면 어때? 남자가 크게 벌면 돼. 크게 벌면? 다 날렸잖아요. 그깟 돈. 다시 모으면 되지. 그깟 정산이랑 가계부나 적던 손이 뭘 안다고.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수영을 깔보는 말투였습니다. 수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제 돈도 들어갔어요. 내 돈? 결혼하면 다 같은 돈이야. 남편이 관리하는 거고. 상의도 없이요? 상해? 남자한테 맡기면 돼. 여자는 몰라도 돼.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뒤에 숨었고 며느리의 불안은 누적돼 금속성의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취한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응. 수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씻고 와. 응, 알았어. 도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수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노트북도 보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도연 생일이었습니다. 열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코인 거래소 사이트였습니다. 증권사 사이트도 열려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2천만 원, 이더리움 매수 1,500만 원, 리플 매수 1천만 원, 총 4,500만 원을 코인에 넣었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3,3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도 봤습니다. 하트전자 매수 2천만 원 미수, 세모바이오 매수 1천만 원 미수, 총 3천만 원을 미수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 손실에 미수금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총 손실이 7,8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정희와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화를 봤습니다. 2주일 전, 도연아, 코인 더 넣어봐. 엄마, 돈이 없어. 결혼자금 통장에서 빼. 수영이가 알면 몰래 하면 돼. 나중에 벌어서 돌려놓으면 되잖아. 알았어. 일주일 전, 엄마, 떨어졌어. 2천만 원 손해야. 더 넣어. 이번엔 무조건 오른대. 어디서 구해? 적금 깨. 주식도 해봐. 미수 쓰면 돼. 위험한데. 남자가 쫄면 어떡해. 크게 벌려면 크게 걸어야지. 알았어. 3일 전. 엄마, 더 떨어졌어. 어떡해. 몰래? 그래야지. 수영이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 조심할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수영의 손끝이 서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한 겹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영의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었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멎었습니다. 도연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은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자러 가. 응. 수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도 누웠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수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당할 수만은 없어. 나도 준비해야 해.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출근했습니다. 수영도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 씨.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배우자의 재산 무단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수영은 설명했습니다.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코인과 주식에 투자했다고, 전부 날렸다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노트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니까요.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액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전액이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고 싶어요. 네,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배임, 신뢰 파괴가 명백하니까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쳤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 명의로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옮겼습니다. 개인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모두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이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출근 중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여권, 통장, 도장, 결혼식 사진도 챙겼습니다. 큰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2개를 쌌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도연과 정희의 사진들을 치웠습니다. 결혼 사진도 치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6시쯤 정희가 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있어? 저녁 준비 안 해? 거실로 왔습니다. 수영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영을 봤습니다. 왜 저녁 안 했어? 오늘은 안 해요. 왜? 그냥요.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곧 올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거실로 왔습니다. 정희와 수영을 봤습니다. 엄마도 왔어? 응. 저녁은? 안 했어. 도연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영은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통장 정리, 결혼 전 모아둔 각종 서류와 영수증 정리, 그리고 자신 명의에 숨겨둔 개인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뀐 집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밥이야? 오늘 같은 날? 무슨 날인데? 도연이 물었습니다. 둘이서 모은 결혼자금? 수영은 차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70% 넣었어. 시어머니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결혼자금 5천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제 돈이에요. 그걸 이제 말해? 아니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예요. 제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증명하는 통장 내역이요. 도연과 정희는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내 지분만큼 내가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처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적으로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저녁 조명 아래였습니다. 각자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은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뭐?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의 없이 공동자금을 임해 운용한 건 배임이에요. 수영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금전 사기예요. 증거 충분하고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 캡처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두 분이 몰래 제 돈을 가져다 투자한 거. 제 동의 없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영아, 그건 좀.
좀 뭐? 수영은 차갑게 봤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요?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면 상의도 안 하고 돈을 마음대로 써요? 몰래 투자해서 다 날려요? 나는 벌려고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영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도연은 매달렸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 한두 번이 아니야. 몇 주 동안 계속 거짓말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5천만 원이야.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그걸 당신은 한 달 만에 날렸어. 수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영아, 그래도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 돈을 벌려고 한 거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은 정의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는 돈 관리 못한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연이랑 짜고 제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제가 모르게요. 정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방어진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더 이상 변명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없어. 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뭐? 도연과 정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수영아, 제발.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부터 소송 준비 들어가요. 수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제가 이길 확률이 높대요.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데? 5천만 원 전액이요.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7천만 원? 네. 그런 돈 어디 있어? 그건 저는 몰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수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돈 돌려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미수금 3천만 원. 이것도 도연 씨 책임이에요. 그건 증권사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으래요. 어떻게?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저는 한 푼도 안 도와줄 거예요. 수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따로 잘 거예요. 방은 제가 쓸게요. 당신은 거실에서 자요. 수영아, 말 걸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수영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정의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꾸 더 넣으라고 했잖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뭐,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엄마가 코인 얘기를 안 꺼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너도 욕심냈잖아. 떼쓰지 마. 둘은 싸웠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영은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무너질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영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이미 대부분 싸두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를 쉬었습니다. 주식 미수금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갈게. 수영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디가? 나가서 살 거야. 수영아.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수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잘못했어. 진짜 다시는. 손 놓아. 수영아, 나 어떡해. 너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몰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도연은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수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세게 뿌리쳤습니다. 도연아, 난 널 용서할 이유가 없어. 단호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우리 그래도 3년을 함께 살았잖아. 3년이 뭐가 중요해? 당신은 나를 3년 동안 속였어. 아니야, 그건. 그리고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무시했어. 시어머니랑 같이. 수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못해. 수영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영과 마주쳤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뭐? 이혼할 거니까 나가는 거예요. 수영은 정희 앞에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도 알아서 살아요. 수영아, 당신들이 태운 돈 내가 갚아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송 서류 곧 받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영아,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없어요. 수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영아, 도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짙은 겨울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만은 아주 단단했다. 수영은 택시를 탔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부탁해 두었습니다. 당분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반겨줬습니다. 수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생했어. 들어와. 친구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영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법원은 수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5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대출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도연과 시어머니가 살던 집엔 빚 독촉 전화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전기 전략을 위해 불도 하나만 켰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했습니다. 수도세도 아껴야 했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하자고 했잖아. 내가 결정했잖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매일 싸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식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태운 돈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게.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의도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정희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한편 어딘가에서는 수영이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급여도 높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오늘도 수영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수영 씨, 오늘 회식 가시죠? 네, 갈게요. 좋아요. 6시에 봬요. 수영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충분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수영은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장 잔액 52만 원,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인 모르면 바보지. 노트북 대화. 엄마, 더 넣어. 몰래? 그래야지. 내가 70% 넣었어. 내 지분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동의 없이 공동자금 사용은 배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이 태운 돈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게. 빚 독촉 전화만 울렸습니다. 전기를 아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자유롭게. 복수는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